방영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영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식물 군집을 조사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m 곱하기 1m 이렇게 해서 10개의 칸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이죠. 총 몇 개의 칸이 되겠어요? 100개의 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자, 상대 밀도나 상대 빈도 그리고 상대 피도를 우리가 다 더하면 중요값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이 중요값이 가장 큰 종을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얘기했던 우점종 기억나시죠? 원래는 개체수가 가장 많은 거 그리고 그 군집의 특징이 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결정할 때 원래는 중요값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중요값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이런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방영구입니다. 이게 바로 방영구법이에요. 자, 그러면 조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은요. 조사할 장소에다가 방영구를 설치를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이 칸이 이제 쭉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어서 식물에다가 던지는 그런 형태의 방영구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방영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본류를 이제 보고 싶다 할 때는 던질 수가 있겠죠. 나무판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 방영구를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같이 이제 목본류를 조사를 할 때는 사실 던지면은 그게 이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식물 이름과 각각의 개체수를 조사한 다음에요. 이렇게 모는 종이 나타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밀도, 빈도, 피도,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렇죠? 자, 밀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개체군 밀도 계산하는 방법 해서 면적분의 개체수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자, 밀도라고 하는 건요. 면적분의 개체수인데요. 이때 면적은요. 1m 곱하기 1m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곱미터가 단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도예요. 빈도는요. 계산할 때 조사한 방영구 수 분의 특정 종이 출현한 방영구 수 곱하기 100입니다. 왜 100을 해주냐면요. 조사한 방영구가요. 사실은 100개거든요. 예,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피도는 총 면적분의 특정 종이 점유하는 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줍니다. 사실 피도는요. 우리가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기 때문에 그냥 상대 피도를 바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료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밀도와 상대 밀도를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영구에 나타난 A종의 총 개체수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A종의 개체수를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A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록 색깔 동그라미죠. 그쵸? 그러면 이 초록 색깔 동그라미를 개체수를 세주는 거예요. 여기 네모칸에 2개 들어가 있으면 2개예요. 그리고 한 개 들어있으면 1개, 여기는 3개 이런 식으로 세주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같이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죠. 그쵸? 아, A종의 총 개체수는 12개다. 그러면 밀도는 면적분의 개체수라고 했으니까 제곱미터분의 12개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이게 바로 밀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비종을. 자, 비종도 한번 세볼게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죠. 그쵸? 네, 그러면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16이 되겠죠. 그쵸? 제곱미터분의 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A종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D종까지 지금 직접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요. 어디다가 한번 써보실 거냐면요. 여기에 있죠? 여기 답을 알려주긴 했는데 네, 여기 밑에 있는 표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상대 밀도를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 밀도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퍼센트로 나와져 있어요. 그렇죠? 자, 퍼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요. 조사한 모든 종의 개체수 분의 특정한 종의 개체수 이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조사한 모든 종은요. 몇 종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네, 12, 16, 8,
4 해가지고 총 40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조사한 모든 종의 개체수는 40분의 특정한 종의 개체수, 지금 A종만 생각한다 그러면 40분의 12가 되겠죠. 그거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자, 그럼 계산해주면 몇 퍼센트예요? 30%가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어디다 써주시면 되냐면 밑에 있는 상대 밀도에다가 또 적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 밀도요. 네, 답이 이미 지나가 버렸죠. 네, 이것도 한번 잠깐 멈췄다가 계산 다 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빈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빈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출현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조사한 방영구수가 지금 몇 개라고 했냐면 100개라고 그랬죠. 1m 1m인데 10개 10개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 100개가 되겠죠. 자, 그 중에서 출현한 방영구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개체수랑은 좀 달라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냐면요. 칸의 수를 세는 거예요. 자, A종으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A종은 초록색깔 동그라미인데요. A종이 들어있는 칸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 2개가 들어있지만 한 칸입니다. 그쵸? 한 칸, 2칸, 3칸, 4칸, 5, 6, 7, 8칸만 들어있어요. 그쵸? 아, 그러면 A종이 출현한 방영구수는 8개이기 때문에 빈도는 100분의 8 곱하기 100 했으니까요. 8%가 됩니다. 그쵸? 8%.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 B종은 어떻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요것도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답만 보지 마시고 직접 계산을 하게 되면 12, 8,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상대 빈도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 빈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분의 여기 A종 곱하기 100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가 몇이 됩니까? 지금 8, 12, 8, 4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전체가 20에 32죠. 그쵸? 32분의 8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4분의 1이 돼서 2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산을 해주고 상대 빈도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답을 다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피도와 상대 피도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얘는요, 사실은 시험의 문제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나오기는 쉽지는 않고, 대신에 그냥 요 내용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은 이제 밀도와 빈도 가지고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 피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식물의 지상부가 지표를 덮고 있는 비율을 피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덮고 있는 면적을 눈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측정이에요. 이것을 다음 표에 있는 피도표에 따라서 피도 계급을 정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하기는 쉽진 않겠죠. 몇 퍼센트 정도 차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는 내기가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표에 있는 피도표에 따라서 피도 계급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75%에서 100%가 다 차 있었어요. 여기 위에를 다 가렸어요. 그러면 75%면은 4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4분의 3 이상을 다 채웠어요. 그러면 피도 계급이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0에서 75%다. 그러니까 반에서 한 4분의 3 정도 될 때까지를 가렸다. 그러면은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A종이,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넣었어요. A종이 25에서 50을 차지하면 피도계급 몇? 3. B종이 50에서 75를 차지하면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피도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얘네를 다 더해요.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그것분의 3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가 지금 10이잖아요. 10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30%가 된다.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답을 공개할 시간이 왔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답 확인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밀도, 빈도, 피도 계급, 그리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까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퍼센티지로 나타냈었죠. 그쵸? 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네도 이제
단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전에 중요값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중요값은 뭐뭐뭐 3개 더하는 거였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3개를 더하는 거였죠. 그렇죠? 자, 그럼 3개를 다 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중요값이 다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값이 가장 큰 것을 의미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종이 우점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군집에서의 우점종은 비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자꾸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수능에서는 사실상 상대 피도를 계산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요값을 계산을 할 때 상대 피도는 제외하고 상대 밀도와 상대 빈도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